이때 우리가 하게 되면 그냥 며칠만 해도 신장이 망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장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신장. 피를 걸러낸다. 그죠? 피. 우리가 이제 수분이라는 게 있죠. 수분. 우리 몸에서 일정 양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투압도 필요하고 신장의 기능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혈액이 더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장은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을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를 재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신장이 왜 망가지는지, 그리고 특히 오늘 신부전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신장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물론 신장에 대한 전체적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간단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에는 약간 강낭콩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콩팥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 안에 사구체가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사구체를 통해서 모든 혈이 걸러지는데 그 사구체 안에 모세혈관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의 균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혈액의 pH가 보통 7.4 정도 되는 그 혈액의 pH가 먹은 음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결국은 그것을 유지시키는 곳은 신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로 보면 이게 장 있죠. 장 위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겹쳐 있다고 보면 되는데 약간 그 뒤쪽에 있어요. 사구체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면 그 사구체 안에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받아져서 거기서 이제 걸러집니다. 대부분 적혈구에 관여해요. 사실은요. 적혈구. 다시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혈액을 여과시켜서 신체에 무엇을 유지한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는 해독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몸이 망가지거나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특히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을 계속해서 해독시켜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독소가 이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몸을 더럽힐 때, 오염시킬 때 어디를 타고 돌아다니죠?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죠. 그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인체의 가장 약한 곳에 정착이 되면서 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에 만약 독소가 쌓인다, 그럼 간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독소가 쌓인다, 위에 질병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뇌에 질병이 쌓인다, 뇌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소가 쌓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혈액에 무엇이 많기 때문에, 혈액에 노폐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노폐물을 신장에서 잘 거르지 못하면,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그 독소를 다시 한번 가지고 피에 독소가 실려서 여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체의 가장 약한 곳에 무조건 정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겁니다. 피가 우리 몸속에서 깨끗해지고 정화돼야 되는데 이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쌓이게 돼요. 근데 신장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보면 폐나 간이나 장이나 피부 관리를 못한다. 그렇죠? 특히 폐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신장 관리가 안 돼요. 간에서 여러분들 충분한 해독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장이 또 망가져요. 장에서 우리가 나쁜 음식, 가스가 많으면 신장 관리가 또 안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서 원활한 그 해독이 일어나지 않으면 역시 신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체액의 전해질에 무엇을 유지한다고요? 체액. 우리가 혈액이 있고 체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수분의 70%다 60%다 하는 건 대부분 체액입니다. 체액. 체액의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염기 균형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기력이 없을 수도 있고 현기증도 나고 쓰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소금을 많이 안 먹는다, 물이 부족하다, 탈수 현상이나 그럼 전해질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몸에서 무슨 일을 처리하지 못할까요? 노폐물뿐만 아니라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전해질을 이제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전해질 유지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물과 소금인데요. 신장이 약하면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도 이제 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금을 먹어도 균형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음식을 잘 먹고
또 커피를 안 마시고 나쁜 음식 안 먹고 좋은 음식 먹어서 내 전해질이 유지될 수 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이미 몸이 망가져 버리면 그것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도와줘요. 적혈구 인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적혈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장이 잘 관리를 받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장이 안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신장이 건강할 때 우리 관리해야 돼요, 원래요. 신장이 이제 정상적 기능을 할 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지, 신장이 안 좋은 뒤에 관리하는 것은 이미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역시 신장이 나쁠 때, 신장이 망가지지 않아요.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칼슘과 인을 조절하고 비타민 D 기능이 역시 신장에서 담당한다. 근데 어떤 분들이 원장님 저는 햇빛을 많이 보는데도 뼈가 약해요. 대부분 신장이 안 좋은 경우. 아시겠죠? 햇빛을 보고 일광욕을 하고 비타민 D가 충분한 어떤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뼈가 약해진다. 비타민 D가 흡수가 안 된다. 합성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신장 관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네프론 아까 봤었죠? 네프론. 신장의 구성 단위입니다. 신장하면 그 큰 거 한 덩어리가 신장이지만 그 신장을 만드는 것은 네프론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간이나 위나 자기만의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신장은 네프론이 모인 것이 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는 위 통째로 하나가 있고 그 위장 안에 음식이 들어와서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간도 하나가 있고 간 안에 들어와서 혈액이 또 이제 해독이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담쓸개즙이 만들어지고 효소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폐라는 공간 하나에서 모세혈관에 혈액 산소가 들어오죠. 폐포가 있고 그리고 위에 기관지가 있고. 근데 신장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신장이라는 하나의 기관 안에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신장 하나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네프론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이 신장 안의 단위입니다. 이 네프론이 모여서 신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네프론이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구체와 이를 싸고 있는 보호만 주머니 요세관으로 되어 있어요. 저 작은 거 하나에. 그러니까 신장도 작지만 그 안에 저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세관은 토리 쪽 세관, 그리고 콩팥 세관 고리, 그리고 먼쪽 세관, 밑집합관의 순으로 구성됩니다. 이 토리를 통과한 여과액은 요세관의 재흡수 및 분비 작용을 거쳐서 소변이 만들어져요. 사실 이 소변이 만들어질 때 두 가지 교차점이 생깁니다. 단백질은 재흡수를 하고 그 다음 노폐물은 방광으로 간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백질의 일부가 이 신장에서 재흡수가 되는데 이때 좌우 신장에는 각각 110만 개에서 160만 개의 네프론이 있어요.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 작은 신장에 몇 개의 네프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구체 신염 들어보셨어요? 사구체 신염, 신부전증. 지금 이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구체가. 여기가 망가지면 걸러지는 게 망가지면 그럼 노폐물로 걸러지는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총 250만 개의 네프론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망가졌다는 말은 뭘까요? 너무 음식을 지나치게 잘못 먹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대에 망가졌다? 20대에 망가졌다?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장 기능을 몇 년을 잘 써야 되냐? 120년 써야 돼요. 120년 잘 써야 되는데 요즘에 20살, 30살에 투석하는 친구도 있죠. 많죠? 그 친구는 벌써 120년 동안 쓸 것을 이미 20년 만에 다 망가뜨린 거예요.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50대도 마찬가지. 절반밖에 못 쓴 거예요. 자, 우선 신장 질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급성 콩팥 손상이라고 해요. 신부전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게 이제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만성 신부전증을 갖고 있어요. 이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 기능에 그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신장 기능. 그 여과 기능이 문제가 된 거예요. 즉 사구체, 아까 말씀드린 네프론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도록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 기능이 안 되니까 여과가 안 되니까 혈액은 자꾸 어떤 상태가 돼 있어요? 노폐물이 많은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우리 몸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외부의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이 피를 걸러줘야 돼. 이것을 투석이라고 합니다. 투석. 그럼 사람은 이제 그 투석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하루에 몇 시간씩 꼬박 3시간, 4시간 우리가 할애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거의 3일은 그냥 거의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죠. 사실 이 신부전증이요, 따지고 보면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질병이 뭐가 있냐면 급성 사구체 신염이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이제 신장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신장 기능이 그 여러 가지 독소를 거르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독소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많은 양의 뭐 과도한 소금, 만약에 내가 소금 한 바가지를 먹었다, 아니 고기를 막 그냥 한 엄청 먹었다, 견과류를 많이 먹었다, 뭐 그런 경우에 급성 사구체 신염이 생길 수 있어요. 급성 신장염, 급성 간질성 신염, 만성 간질성 신염, 그다음에 이제 혈뇨, 단백뇨, 무증상성 요이상, 그다음에 신증후군, 되게 많죠. 급성 신우신염, 요새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장이 그 어느 위치에 염증이 생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질병이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신장의 직접적인 암보다는 그 주변에 그 육종암처럼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있다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까지 합치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게 이제 만성 콩팥병이라고 해서 신부전증에 대해서만 한번 가져볼게요. 자, 신부전증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당뇨와 고혈압이 아주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고혈압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 당뇨를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신부전증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신부전증 안 걸리려면 당뇨하고 고혈압 관리하셔야 돼요. 이 말은 즉 혈액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 첫 번째는 질병의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식습관의 원인이 있어요. 과도한 단백질, 아니면 약물, 여러분들이 간을 고치는 약을 먹었다, 아니면 관절염의 약을 먹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자주 먹는다, 그러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극적인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매운 것들, 너무 그냥 극도로 매운 것들, 그 다음에 알코올, 스트레스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 수입세동맥이 경화되고 좁아져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신부전증이 굉장히 빠르게 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혈액이 신장에 많이 가야 돼요. 네, 혈액이 신장에 많이 가야 돼요. 우리 몸에서 혈액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장기를 두 가지를 고른다 하면 첫 번째는 신장, 두 번째는 뇌입니다. 거의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혈압이 생기잖아요. 혈압이 생겨서 혈압의 압력이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혹시 혈압이 생긴 원인은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경화, 혈관 경화에서 생기죠. 그러면 혈액의 압력이 올라가죠.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장에 피를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혈압약을 먹으면 혈액의 압력을 또 낮추죠. 근데 이 혈액의 압력을 낮추는 게 혈관을 크게 만들어서 많이 가게 하고 낮추면 괜찮은데, 그냥 그 상태에서 압력을 낮추면은 신장이 받는 혈액량이 딸리게 돼요. 그래서 신부전증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혈액의 압력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혈압의 원인이 되는 지방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혈관을 좀 늘려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세동맥이 이제 경화되면서 좁아져서 혈액이 공급받지 못하면 만성 신부전증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그래서 혈압 관리 무조건 잘 해야 돼요. 특히 이런 경우에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혈액이 공급받지 못한 그 신장 주위에서 혈액이 공급받지 못하면 신장에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혈관 옆에 노란색으로 낀 게 혈관벽의 플라크예요. 플라크. 우리 그 혈액을 관찰할 때 보면 검정 색깔, 흰 색깔 덩어리들을 보셨잖아요. 그런 플라크들이 이렇게 혈관벽에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에도 있지만 혈관벽에 이제 그것이 쌓여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번 하나가 쌓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뭔가 우리 그런 심리, 사람의 심리도 그게 있죠. 만약에 여기 쓰레기가 있다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도 뭔가 버리고 싶어요, 거기다. 그죠? 네, 그런 심리.
그러니까 뭔가 이 혈액관 안에서 한 개, 두 개 플라크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요. 그럼 분명히 혈액은 많이 가야 되는데 적게 갈 수밖에 없는 신장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신장은 그 많은 혈액을 받아서 빨리 자기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고 병이 생깁니다. 네, 신부전증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부전증이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약물 사용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약물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만약에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다를 때보다 약물 사용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물들은 실제로 신장 조직을 파괴시켜요. 두 번째는 탈수 주의하셔야 돼요. 탈수. 우리가 이제 신장으로 혈액이 적게 가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탈수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혈액량을 충분히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설사를 주의해야 된다든지 탈수하지 않도록 이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몸에서 혈액의 순환이 잘 안 돼요. 흐름이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충분해야 돼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혈액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 조절돼야 돼요.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이 물질인데요. 염기, 산 이런 것들이 잘 조절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음식도 잘 섭취해야 되고 췌장에서 중탄산염도 잘 나와야 되고 효소도 잘 분비가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영양 과다와 부족을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영양이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이 과다하면 이 신장에서 그 영양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전증이 있을 때 무엇은 피해야 된다? 임신은 특히 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신부전증 잘 걸리냐면 늦게 먹는 사람들, 밤늦게 먹는 사람들,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운동 잘 안 하는 사람들, 복잡하게 음식을 먹거나 과식하는 사람들,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신부전증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신부전증을 늦추는 방법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을 조절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압 관리는 평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러니까 혈압 관리를 잘 해야만 신부전증이 안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전증이 어느 나이 때 가장 많이 온 줄 아세요? 50대 이상이 되면. 50대 이상이 되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 상관없이 오잖아요. 그죠? 나이 상관없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근데 이 혈압 조절은 이제 혈압이 높으면 신장이 빠르게 망가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압을 낮춰야 되고요. 혈압은 여러분들 깨끗한 음식과 또 디톡스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로의 감염을 해결하는 거죠. 요로의 감염. 여러분들 신우신염이라든지 요도염, 방광염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면역이 떨어지거나 몸속에 수분이 부족할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분이나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서 이쪽에 염증을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요. 신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혈액이 걸러질 때, 자, 이때 노폐물이 많으면 방광염이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아시겠죠? 방광염은 세균에 의해서 걸려요. 근데 그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게 노폐물이 많을수록 세균이 번식을 빨리 합니다. 이 방광 안에서 세균이 노폐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쁜 노폐물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세균도 굉장히 빠르게 번식이 돼요. 우리 소변을 봤을 때 내가 내 소변 봤을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아니면 너무 노랗다, 찐노랗다. 그런 분들은 지금 방광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소변 봤을 때 내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이 어떻게 돼? 색깔이 깨끗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보는데 너무 맑다든지 아니면 소변 보는데 굉장히 좋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산, 혈중을 피하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산치가 높으면 요산치가 높으면 신부전증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서 우리는 보통 요산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안 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패류, 생선 종류 안 먹어야 됩니다. 큰일 나요. 이때 만약에
나는 모르잖아요. 병원 검사를 안 했으니까. 내가 신장 기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변을 우선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거품이 많거나,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안 좋거나, 그때, 이렇게 생선, 고단백, 이런 거 금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먹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이제 생선을 많이 먹거나, 그다음에 고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 그냥 며칠만 해도 신장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성 신부전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금장 신부전증이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뭐 좀 우리가 알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만성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증이 되시면 그때는 우리가 관리를 진짜 뭐 대충 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미 한번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계속해서 그 길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성까지야 뭐 저 피할 수 없지만 만성 신부전증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당이 고혈당이 되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장의 최고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전증 환자가 절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혈당. 그러려면 흰밥은 안 먹어야겠죠. 정상인 흰밥 먹는 것은 혈당이 잠깐 올라갔다가 말 수 있지만 신부전증 환자에게 신장이 안 좋을 때 흰밥은 독약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신부전증 환자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무엇을 먹으라고 하죠? 현미 먹지 말고 흰밥 먹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관여하는 칼륨이 많은 현미를 못 먹게 하지만 혈당이 높아지는 흰살을 먹게 한다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폐를 치료하러 가죠. 그러면 폐에 회복되는 뭐 예를 들면 퍼센테이지가 60%다. 그리고 이제 50%는 뭐 간이 망가진다. 그럼 치료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현미를 먹으면 당연히 칼륨이 올라가니까 신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면 흰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게 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혈당보다는 칼륨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흰밥을 먹는 신부전증 환자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미를 먹는 신부전증 환자는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이 0에서 이제 100%까지라고 했을 때 보통 저단백 식사가 당뇨병 환자의 신부전 진흥을 멈추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의 변화를 통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저단백 식사를 했을 때 이 신부전증이 굉장히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부전증이 생기거나 콩팥의 사구체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먹는 음식의 단백질을 최소로 낮춘다. 심지어 이때는 콩이나 견과류까지도 낮추셔야 돼요. 뭐 먹고 사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배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자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상치보다 이제 검사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식에 관련했을 때 어떻게 제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포타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치보다 높을 때는 과일과 채소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많이 이제 제한을 시켜서 적게, 특히 생과일이나 생채소를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포타슘이 칼륨입니다. 칼륨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너무 높다면 생야채를 많이 먹는 거 좀 지양하셔야 돼요. 생야채 좀 제한하셔야 돼요. 생야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과일도 너무 많이 먹거나 특히 이제 말린 과일 있죠. 바나나 말린 것들, 자두 말린 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장이 이게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혈액이 잘 안 걸러지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예 제한하지 마시고요. 좀 적게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인 수치가 높을 때 우유, 유제품, 견과류, 콩류를 좀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유와 유제품은 무조건 먹지 않아야 될 식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칼슘이 높을 때 콩류나 종실류, 녹황색 채소도 역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알부민 낮을 때 보충을 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이제 간암이나 이제 복수가 차거나 해서 병원에 가면 알부민 수치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면
알부민 주사를 맞죠. 근데 알부민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은 괜찮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런 거 보충을 하셔야 되고, 자, 신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보면 우선 한 끼 권장량이에요. 신부전증이 있을 때. 완전 금기식품도 이쪽에 있죠. 네, 완전 금기식품 단백질 종류에서는 육류, 계란, 우유, 생선, 치즈 중에 식용유, 버터, 치즈, 튀김, 부침개들, 당질에서는 설탕, 음료수, 초콜릿, 과자, 빵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저런 것들은. 네. 그리고 권장량은 콩팥, 강낭콩 이것도 한 스푼에서 두 스푼, 그 다음에 두분 100g 이하. 지지에서는 깨 종류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땅콩, 캐슈는 한 15알 이하. 올리브유 조금 드시면 되고, 당질에서는 통밀빵 4쪽 정도, 현미밥 250g, 그리고 현미떡 250g, 기타 곡류 적당히 드시면 되고, 고구마나 감자는 300g 미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신장 관리했을 때, 안 좋아졌을 때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신부전증 있을 때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어쨌든 육식입니다. 왜냐하면 육식의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를 과잉 생성해요. 그래서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어내요. 육식의 단백질은 당질과 섬유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축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소화, 효소와 위산을 분비시켜요. 단백질이 여기서 썩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이 없습니다. 육식을 하면 배변량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직장으로 배설돼야 할 수분과 독성 물질이 혈류로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만약에 병원에서 내가 25% 이상일 때와 이하일 때 이런 데 섭취해야 될 단백질 부분을 좀 보시면 체중 1kg당 0.6에서 0.7g 섭취. 그러니까 만약에 체중이 60kg이다 42g 정도. 그럼 계란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저때 계란 한 개도 먹을 수 없어요. 반 개도 섭취 못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25% 이하일 때 단백질 섭취는 0.05g에서 0.6g까지 섭취하시는데 적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현미밥과 소량의 콩에서만 섭취하셔야 돼요. 만약에 신부전증의 신장 기능이 이렇게 안 좋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주의하시면서 하셔도, 왜냐하면 신장이 망가졌을 때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몸이. 그러다가 이거 안 되면 이제는 투석하시는 거예요. 이때 관리 잘하면 투석을 미루거나 안 할 수도 있고, 이때 하루만 정말 육식 많이 한다 그러면 갑자기 투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부전증 자연치유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금식입니다. 금식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신부전증 환자는 저는 무조건 금식하라고 추천하고 있고요. 수분 섭취 정말 중요하고, 수찜질, 수복용, 수치료, 장청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장을 관리할 수 있다. 해독기관에서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할까? 모양이 무엇과 닮았을까요? 신장은 모양이 강낭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팥처럼 약간 젓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순수 말로는 콩팥, 콩과 팥이 닮았다 해서 콩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일반 용어는 신장이라고 말하고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크기가 한 10에서 12cm, 한 300g에서 400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주먹만한 크기의 장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몇 개가 있을까요? 신장은 2개가 있고요. 크기가 작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기관입니다. 좀 엄청난 일을 하는 곳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은 일을 하는데, 물론 저는 2개가 있으니까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망가지면 회복이 잘 안 돼요. 다른 장기보다 회복력이 느린 장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침묵의 장기입니다. 간처럼 50%까지 망가져도 전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이미 망가진 사람들, 신장이 많이 망가진 분들은 정말 그때부터는 엄청난 주의, 엄청난 그 노력을 하셔야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장은 보통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식이 가능한데 2개가 있으면 하나를 추가해서 3개, 그리고 또 4개까지도 이식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3개까지 이제 하나까지 더 이식한 분들은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신장 하나를 빼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하나를 또 신장을 이식을 시킵니다. 신장이 무엇을 만드는 곳일까요? 신장이 소변을 만드는 곳입니다. 신장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의 도폐물들을 모아서 방광에 저장해서 소변으로 빼내는 곳이기도 한데요. 소변만 만드는 곳이 아니고 혈액을 거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치료할 때 이 신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노폐물을 빨리 빼야 되잖아요. 그죠? 뺄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곳이 전 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다른 말로 정수기라는 표현을 좀 써보겠어요. 정수기. 정수기는 4개의 필터를 통해서 순수 깨끗한 물을 얻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중금속이 많거나 정말 먹지 못할 물들을 정수기 통에다 딱 넣으면 거기에서 모든 독소들은 걸러지고 순수 깨끗한 물만 나올 수 있죠. 그게 바로 정수기 역할인 것처럼 우리 신장도 우리 몸에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정수 역할을 합니다. 필터가 있어요. 일일 성인 기준 대략 1.8리터의 소변을 만들어내요. 하루에 보통 여러분들은 2리터 안팎의 소변을 넣으시는데 물을 많이 먹거나 적게 먹으면 거기에 비례를 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소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의 신장은 하루에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엄청나죠? 200리터면 큰 드럼으로 한 통이에요. 한 통의 혈액을 하루 만에 걸러내는 거예요. 소변의 1%를 혈액 중에 걸러내고 나머지 다시 리턴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단백질이 많다. 아니면 거기에 칼륨 수치가 높다.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독소들이 많다 하면 신장의 사구체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음료수를 많이 드시고 나쁜 음식을 많이 드실 때마다 우리 신장은 엄청나게 많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걸러내는 과정에서 이 필터에 나쁜 것이 낄 수도 있지만 필터가 신장 자체가 무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제가 갖고 있는 기능과 힘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해요. 그런 순간 신장이 망가져서 신부전증이 오거나 그 전에 사구체험증, 신염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해요.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방광염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몸이 가렵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신장이 작동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문제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가장 문제가 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신장과 이름 비슷한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의 문제가 커지는데 몸에서 혈액이 많이 가는 곳이 두뇌와 신장입니다. 가장 많이 가요. 우리 필요한 곳이. 그러면 심장에서 펌프를 해야 되겠죠. 펌프를 해야 되는데 심장에서 보낸 혈액의 4분의 1이 어디로 가냐면 신장으로 갑니다. 엄청난 양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해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나쁘게 먹으면 정말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해독에 대한 부분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심장에도 바로 직접적으로 무리를 주게 되는데 신장에서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그렇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 농도가 높아져서 부정맥과 심정지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쇼크 나서 심장마비. 이선 분명히 이분은 심장 괜찮았는데 건강했는데 혈압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쓰러졌지? 어떤 경우예요? 독소가 신장에 많아가지고 해독을 못하면 혹은 또 칼륨 농도가 높아져서 부정맥이 생기면 심장마비에 걸릴 수 있다고요. 갑자기 수영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등산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운전하다 죽을 수 있어요. 그냥 간장 신장의 문제가 아닌 신장의 문제도 이렇게 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직접 만드는 것이 신장입니다. 사실 고혈압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신부전증도 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평상시에 아시겠죠?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자, 신장의 문제를 알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뭘까요? 물론 병원 가면 알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급격하게 나빠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신장은 50% 이상 감소돼까지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그 신호들을 봐야 돼요. 어떤 병이든지 신호가 있습니다. 신장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신장이 나빠지면 몸속에 나트륨이 쌓이기 시작해요.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나트륨을 먹을 때 칼륨이 들어오면 이뇨작용할 수 있는 게 들어오면 부종이 없지만 신장이 나빠지면 이것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신장이 나빠질 때 그러면 부종이 잘 옵니다. 특히 말초 쪽에 부종이 가장 먼저 와요. 얼굴, 손, 발. 그래서 이 부종이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때 신장이 안 좋아질 때는 꾹 누르면 잘 안 나와요.
이런 부종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아침에 자주 붓습니다. 아침에. 물론 일시적으로 붓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신장이 안 좋아서 매일 관습적으로 이렇게 붓는 분들, 신장의 질환을 의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만 쌓여서 붓는 게 아닙니다. 노폐물이 쌓여서도 부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니까 야 소금 먹지 말아야 돼. 이러면 이제는 어디가 더 나빠지고 심장도 나빠지고 몸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몸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갑자기 고혈압이 팍 올랐어요. 근데 고혈압이 아주 팍 오를 때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을 많이 했을 때도 오르지만 신장의 기능이 갑자기 안 좋을 때 고혈압이 쭉 올라가고 어떤 분들 가끔 저는 고혈압 평소에 정상인데 가끔 고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올 때가 여러 번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장이 안 좋은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고혈압이 갑자기 막 오를 수 있어요. 떨어지긴 하지만 그때 그런 것들이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혈압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이 레닌입니다. 이 레닌이 신장에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면 혈압의 어떤 들쑥날쑥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가려져요. 피부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피부가 너무 가렵다. 등이 가렵고 뭐 허벅지가 가렵고 이렇게 배가 가렵고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신장이 좋지 않다는 진단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난다는 것, 소변색이 안 좋다는 것, 혹은 또 소변에 혈액이 같이 나온다는 것. 이런 증상들은 신장이 위험하다고 알리는 아주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 몸을 챙기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혈액이 나왔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또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거품이 많았는데 일시적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나는 아침마다 거품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그것을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디톡스를 하거나 좋은 음식을 바꿨을 때 나오는 현상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현 반응이나 몸이 회복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똑같이 먹는데 갑자기 어느 날은 거품이 나고 어느 날은 혈액이 나오고 이러면 병원의 수치나 병원의 검사상 괜찮을지 몰라도 이미 신장이 굉장히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신장과 고기가 관련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그럼 보통 신장이 안 좋아지면 뭐 많이 먹어서 안 좋아졌다? 소금 많이 먹어서 신장이 안 좋아졌어. 이런 생각은 그냥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장이 안 좋으면 소금 많이 드셨나요? 평소 짜게 드셨죠? 이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고기 때문에 신장이 망가져서 나중에 이뇨작용이 안 돼서 소금이 거기에 오비일학이라고 해서 그런 격이 된 거예요. 소금은 죄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짜게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소금입니다. 그러면 육식을 하게 되면 왜 신장이 망가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정상적인 단백질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든 콩을 먹든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뭐 계란을 먹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받아들여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단백질이 너무 부족해요. 밥도 잘 못 먹고 콩도 거의 못 먹고 돈이 없어서 견과류도 못 사 먹는다. 그 정도가 되어서 그냥 풀만 뜯어 드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많이 마르거나 몸이 허약해지겠죠. 그럼 우리 몸이 무엇을 원할까요? 단백질을 원하지 않을까요? 지방질 원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 우유, 계란도 그때는 약이 될 수 있어요. 고기도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닭고기 드셔도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정말 현미밥도 별로 뭐 끼니 때마다 이만큼밖에 못 드시고 그냥 산에서 풀만 뜯어 드신다. 그 정도가 되었을 때는 고기도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괜찮아요. 부족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미를 먹고 콩을 먹고 두부를 먹고 두유를 먹고 견과류를 먹고 아마씨를 먹는데 단백질이 부족할 리가 전혀 없어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충분한데 고기를 먹잖아요. 추가적으로 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이상 나는 필요 없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우리 몸은 특이한 게 탄수화물은 저장이 되고 지질도 저장이 돼요. 그래서 살이 될 수 있어요. 단백질은 절대 저장이 안 돼요. 필요한 양 이상 다 배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 양이 가령 100g을 더 드셨어요. 그럼 100g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리해야 돼요. 처리할 때
누가 처리한 줄 아세요? 신장이 처리해요. 신장의 사구체에서 단백질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부족하면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다시 리턴을 시켜요. 그것을 다시 재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단백질을 재사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몸에 그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단백질이 충분한데 고기를 또 먹었다? 그러면 고기의 단백질 질 자체도 나쁘지만 단백질 양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에 그 엄청 많은 사구체를 통해서 단백질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신장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해요. 신장은 정확한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과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먼지가 별로 없는 곳을 다닐 때 필터와 먼지가 많은 곳의 필터 어디가 더 빨리 망가질까요? 먼지가 많은 곳에 필터가 빨리 꽉 찬다고요. 근데 필터를 안 껴놨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엔진이 망가지고 모터가 망가지는 거죠. 필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가 흙에 꽉 차 있어요. 뭐 먼지가 꽉 차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고기를 많이 드시면 여러분의 필터인 신장 기능들이 굉장히 빠르게 망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분이 가장 먼저 끊어야 될 것이 바로 고기, 우유, 계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 이번에 우리 신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하면은 꼭 정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신장은 누구에게나 다 2개밖에 없는 장기고요. 근데 2개가 있는 것은 하나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망가지기 쉬운 장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장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가 망가지면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이 망가지면 신장도 망가져요. 그리고 신장이 망가지면 피부가 가려워요. 붉은 점들이 생깁니다. 몸속의 노폐물을 없애고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는 이 신장이 당뇨나 고혈압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른 수많은 원인들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육류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세균 감염에 의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혹은 또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임신성 신부전증이 있어요. 자가 면역성. 그래서 임신을 해서 음식 섭취가 잘못되거나 그 몸속에 혈액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신장이 망가져요. 나트륨과 탄수화물, 단백질 과다도요. 신장에 부담이 돼요. 신장에. 증상들을 보면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갑자기 잠이 오지 않는다. 갑자기. 그런 분들도 역시 신장이 망가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갑자기 가렵기 시작해. 그리고 뭔가 상처가 잘 안 나. 그래도 신장이 망가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이 만성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피로감 있죠, 피로감. 그냥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노곤해서 자는 것은 되게 좋은 건데 노곤한 거 말고 피곤함, 피로함 있죠. 이 짜증이 나는 피로함. 근데 일을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피로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계속 간다. 아니 무기력하다. 뭐 이런 것들이 노폐물이 어디에 쌓여서요? 혈액에 쌓여서 해독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근데 왜 노폐물이 혈액에 쌓일까요? 신장이 해독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건조한 피부나 피부에 어떠한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그런 이유도 역시 신장이 좋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혈액 내 미네랄 균형이 깨지고요. 혈액 내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서 피부에 전달하는 미네랄의 어떠한 성분들이 사라지면서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많이 난다. 이런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근육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근육의 경련이 잘 일어나요. 이런 분들도 역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을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 되게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장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깨끗한 물 같은 경우는 몸속의 노폐물을 신장에서 방광으로 옮겨서 체외로 배출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신장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펙틴이 많은
사과가 정말 좋아요. 사과. 이 펙틴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이나 고혈당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고혈당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장을 손상시키는 요인을 점점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과의 그 성분들을 보면요, 약간 저칼슘 식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그 장 기능에 굉장히 좋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정말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펙틴이 장에 되게 좋아요. 그런데 사과즙은 신장이 안 좋을 때 좋지 않습니다. 사과즙은 이 즙으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이 되어서 주의해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손가락처럼 길게 올라와가지고 풀 뭘까요? 아스파라거스. 네, 아스파라거스 정말 좋아요. 이 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글리코시드와 사포닌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내 세포들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누군가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아스파라거스 추천해 주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탁한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이뇨 작용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포닌 자체가 독소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신장이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로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자꾸 결석이 생긴다, 남자들이든 뭐 이렇게 여자분들이 결석이 생긴다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소변 발생, 소변 양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이뇨 작용을 돕는 동시에 신장의 세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요로 생성 및 염분을 분해해서 신장의 건강을 정말 도와주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신장이 안 좋을 때요. 신장이 안 좋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자색 당근 혹시 아셔요? 당근 하면 다 주황색인데 주황색보다는 좀 더 진한 색깔. 이 당근은 신장 내부에서 이 피로 물질로 존재하는 암모니아 있죠. 암모니아를 배출시키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정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장에 좋은 음식을 찾을 때 무조건 칼륨이 적고 뭐가 많고 이런 거 찾기보다는 그 주된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식재료보다 정말 신장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혈관 안의 노폐물들을 배출하도록 도와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 무기질이 풍부해서 간 속에 존재하는 이 독소들 있죠. 독소들을 체외로 배출하는데도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타임지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서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지정이 되었는데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 관련 질환 예방에 정말 좋다. 블루베리 되게 좋아요. 특히 채소 과일은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 환자들이 되게 꺼려하는 식품이죠. 그래서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먹을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블루베리는 이 과일인데도 불구하고 칼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스는 뭐든지 신장이 안 좋을 때는 농축액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거 아시죠? 비타민 K는 칼슘 흡수를 도와줘서 비타민 K를 드셔야 여러분 뼈가 튼튼할 수 있어요. 신장 결석이 심해지면 신장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블루베리 자체가 신장 결석을 제거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석이 있는 분들 매일 블루베리를 그냥 한 움큼 정도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정콩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동의보감을 보면 검정콩을 익혀 먹으면 신장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에 정말 좋아요. 아까 신장 기능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이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혈액이 맑게 되고 동맥경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박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 수박이 거의 90% 이상이 수분인데 이게 알칼리성 수분이에요. 근데 수박을 잘못 우리가 너무 차갑게 먹는다. 이제 신장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차갑게 먹는 건 좋지 않지만 어쨌든 수박 자체는 신장에 정말 좋은 과일이다. 과채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시켜줘요. 그래서 간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돕기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 뭐 요로 감염이나 또 여성분들 방광염이 많은 분들 수박을 미리 좀 이렇게 드셔주시면 방광염 잘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칼륨, 미네랄이 적당하게 골고루 분포되어서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특히 신장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장 기능이 안 좋을 때, 이것도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신장 기능이 75% 이상이면 괜찮은데 25% 미만까지 내려갔다. 아니면 5% 미만. 투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히든카드를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수술 사용하는 겁니다. 신부전증이 있을 때 무조건 투석하러 가기 전에 저는 이제 투석하기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어차피 뭐 가봐야 투석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상담을 통해서 정말 한두 분이 아닙니다. 수십 명을 투석을 막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뭐 아니면 서울, 부산, 대구 사실 이 신부전증이라는 강의를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그때 원장님 저는 투석 직전입니다. 의사가 다음 주부터 투석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석 시작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뭐 일주일에 2번 하고 3번 할 텐데 삶의 질이 완전히 깨집니다. 진짜 투석을 하시면요. 몇 시간 동안 병원 가셔야 돼요. 투석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투석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우선 금식을 시켜요. 금식 한 3일에서 일주일 금식 시키고 수술 하루에 3번, 4번, 5번 먹게 하고요. 수패치나 수떡을 그냥 가슴부터 밑에까지 등 쪽 그냥 뭐 밑줄의 본전이라 생각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투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 열흘 지나서 검사해보니까 크레아틴 수치가 뚝 떨어진 겁니다. 너무 놀라서 이분이 전화 오셨어요. 원장님 저 투석 안 해도 되겠네요.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이분에게는 정말 저는 너무 보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다음 주에 투석하기 시작했으면 한 번 투석하면요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주변에 보세요. 한 번 투석한 사람이 투석을 안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어요. 자, 우리가 신부전증이 있을 때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육식을 하지 말자. 혹시 신부전증이 뭔지 아세요? 신장은요 혈액을 거르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거르는 기능이 있는데 그 사구체가 거르는 기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못 걸러집니다. 그럼 몸이 붓고 독소가 그대로 쌓일 수 있어요. 신부전증이 생기면 이 신부전증은요 때로는 암보다 더 골칫덩어리의 질병이 될 수 있어요. 암 환자와 신부전증 대화하신 거 보니까 신부전증 환자가 부럽대요. 나 차라리 암에 걸릴 걸 왜 이거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훨씬 부러워합니다. 그 정도예요. 신부전증 심해지면. 그리고 정말 위험하고 합병증 정말 심하고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육식입니다.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해되면서 무엇을 과잉 생성한다고요? 암모니아를 생성합니다. 이 암모니아가 뭐라 그랬죠? 가스. 아모니아 가스. 자, 육식의 단백질은 당질과 섬유질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소화효소와 위산을 분비시키는데 단백질이 썩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장 기능이 25% 이상일 때 단백질 섭취 기준과 신장 기능이 25% 이하일 때 단백질 섭취 기준. 이런 자료는요, 여러분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신부전증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지금 이 자료가 엄청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자, 왼쪽 체중 1kg당 0.6에서 0.7g 섭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60kg로 가정했을 때 42g. 그 다음에 25% 이하일 때는 0.05에서 0.6g 미만으로 이제 드셔야 돼요. 근데 보통 그 정도의 단백질 양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미밥에 콩을 조금 넣은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원장님 뭐 현미 먹으면 칼륨 수치 높아지고 이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걱정 없습니다. 땀을 흘리면 돼, 땀. 아시겠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더운 물 목욕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러면 땀을 흘리잖아요. 땀을 흘리면 우리가 먹은 현미나 콩이나 단백질을 어느 정도 식힐 수 있습니다. 투석 안에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신장 안 좋은 분들이 병원에서는 소금 먹지 마라, 야채 먹지 마라, 과일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런 것들, 신장이 안 좋은 분들 디톡스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면 전 무조건 디톡스를 권장해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 수찜질, 수복용, 수치료, 장청소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침 공복, 저녁 공복.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장은요 망가지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정말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신장 이식을 받으면 2개에다가 플러스 1개가 더 돼서 3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신장 괜찮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몸에서 망가졌을 때 가장 회복이 늦은 것 중에 하나가 신장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내가 신장이 안 좋진 않지만 오늘 지금 말씀드린 신장 기능을 위해서 관리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침 공복, 저녁 공복 한 약 10g의 수술 복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장 부위에 전 신장 건강하거든요. 근데도 미리 지금부터 이렇게 신장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줘요. 주기적으로 해주는데 왜냐면 신장이 뭐 갑자기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파스를 가끔 이제 신장 쪽, 등 쪽에다가도 붙이고 간 쪽에다 붙이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피곤할 때 있잖아요. 피곤할 때 이 스패치를 많이 붙이면 저는 피로감이 정말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땀을 흘리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땀을 빼면 부기가 빠지고 염분, 포타슘, 인 이런 것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기력이 허용되면 1일 2회 목욕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1회 정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